네, 2월 들어 다행히 시장이 올라옵니다. 아직은 반등의 성격으로 규명하고 있지만요. 기술적으로 시장 분석하면서 대응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기술 김중근 마크로헤지 코리아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뭐 긴 연휴를 지나고 오랜만에 뵙는다는 느낌인데. 그렇습니다. 자, 네. 이 컴컴한 상황에서 이 추운 날씨가 언제 봄이 오고 증시에도 소위 구름대 위로 이제 언제쯤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지수 좀 봐주십시오. 예. 예, 우리 속된 말로 화장실 들어가기 전의 마음과 화장실 들어가고 나서의 마음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만 하더라도 하나씩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놈의 주가 제발 좀 반등해라. 반등만 하면은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죠. 이제는 반등이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추세가 완벽하게 상승세로 돌아섰으면 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마도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현재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반등일지 아니면 추세적인 상승세인지를 사실은 좀 지금 당장 여기서는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기술적 분석으로서는 분석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면 과거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과거의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다음 달의 주가의 상방을 따지는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과거의 주가 움직임에서 본다면 현재 지금의 주가와 비슷한 상태가 RSI 상으로 봐서 RSI가 아래쪽으로 30선을 돌파할 때가 바닥에서 돌았던 상태였거든요. 그럴 때 과거에도 여기에서 RSI가 30선을 돌았었고요. 과거에도 돌았었는데 지난번에는 30선 돌파해서 반등했습니다만은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결국은 아래쪽으로 밀리고 말았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도 역시 RSI가 반등하면서 반등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기준선을 넘기지 못하고 오히려 밀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직감을 해서 3-4번이라고 말할 수 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RSI가 30선 밑에서 그 바닥권에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이제 세 번째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반드시 넘어갈 거다. 아니면은 여기서 꼬꾸라질 거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 최소한 상승세고 돌아서기 위한 물은 나름대로의 물증 또는 나름대로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전에는 구름을 넘기지 못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기준선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주가가 기준선 아래쪽에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첫 번째 관건은 이 기준선을 넘기는 것이 첫 번째의 상승세로 돌아서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될 것이고요. 기준선이 대략 이거 보시다시피 2801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기준선이. 그래서 2801을 넘어서는 것이 첫째는 관건이고 두 번째는 당연하게도 구름 위를 넘어서는 것이 관건이긴 한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위쪽에서 장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구름이 과거에 이때는 나름대로 두터웠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얇아진 상태죠.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위쪽으로 돌파하기가 좀 쉽지 않겠나라고 기대는 되긴 합니다만은 문제는 현재로 봐서는 2800일을 넘겨야만이 좀 더 기대를 부어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느 쪽이냐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둘 중에 하나 찍어라. 라고 저보고 찍으라고 말씀드린다면 아직까지는 RSI가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반등은 RSI가 반등이 예상되고요. 따라서 시장의 강도가 상승한다면 주가가 좀 더 힘을 좀 내어보지 않겠냐. 당분간은 반등일지 상승일지 모르겠으나 올라가는 추세는 이어질 걸로 봐도 무리가 없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역시 RSI가 바닥권에 있던 30선에서 위쪽으로 돌파하면서 주가가 현재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 관건은 이 30을 넘어서서 일단 반등은 나타났으나 결국은 추세적인 상승을 바라기 위해서는 기준선을 먼저 넘어서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기준선이 오늘의 기준선이 대략적으로 봐서 938 정도 있거든요. 938에. 그래서 938을 넘기는 것이 첫 번째 관건.
그리고 두 번째는 구름대니까 현재로 봐서는 뭐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RSI도 아직까지는 뭐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아니니까 RSI가 좀 더 올라간다면 주가도 좀 더 올라갈 것으로 봐도 무리가 아니지 않겠나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는 상승인지 반등인지는 아직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그래도 RSI 수준으로 봐서는 반등세가 좀 더 이어질 거로 봐도 무리는 아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시장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를 찍어달라 이렇게 제가 차마 못 여쭙는데 직접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섹터 종목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리오프닝 관련주도 좀 올라오고 그러는데 핵심은 사실 IT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에 서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삼성전자 얘기를 요즘 좀 뜸했는데요. 삼성전자랑 그러면 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주요 종목 좀 봐주세요. 네. 항상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반도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핸드폰도 하고 가전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다 보니까 반도체의 업황이 그 주가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덜하죠. 하이닉스는 오로지 반도체만 하니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주가가 올랐다가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면 주가가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에 비해서 움직임이 좀 둔감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 차트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현재로 봐서는 뭐 싹 그다지 좋은 양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소위 기술적 분석의 전통적인 패턴 분석으로 볼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소위 헤드 앤드 숄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사람의 머리 헤드라고 본다면 여기가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에서 마치 사람이 서 있는 것을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헤드 앤드 숄더 패턴은 추세가 상승하다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전형적인 반전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런 헤드 앤드 숄더가 아니려면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가 반전하는 게 아니고 그 주가 마찬가지로 추세가 상승세로 돌아서려면 근본적으로 이런 그 넥라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소위 사람의 얼굴 같으면 사람의 목 주위를 돌아가 넥라인을 넘어서는 것이 관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넥라인이 대략적으로 한 7만 8천 원 정도의 그 걸쳐 있다 보니까 현재로 봐서는 삼성전자가 올라간 내려간다는 거 보기보다는 7만 8천 원 넘기면은 이거는 이거 헤드앤드 숄더는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결국은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는 삼성전자가 위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목균형표상으로 봐서 먼저 이 구름 위로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구름을 넘기자더라도 기준선이 버티고 있고 그다음에 구름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구름 상단까지 넘어서야 하다 보니까 앞으로 험난한 일정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 우리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RSI를 본다면 삼성전자의 강도는 그래도 30선 바닥 아래쪽에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일단은 반등은 예상된다. 하지만 반등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그게 과연 구름을 넘기고 기준선을 넘기고 구름 상단을 넘기고 넥라인을 넘기고 본격적인 상승세가 될 거냐 하는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단정적으로 예스다, 노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니 일단은 반등이 예상될 것 같으니 좀 더 두고 보자. 이렇게 다소간 애매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SK 하이닉스 차트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 좀 구름대를 이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하이닉스는 훨씬 더 가벼워 보이거든요. 하이닉스는 오히려 차라리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그림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구름 아래쪽에서 우리 조금 전에 보았듯이 삼성전자가 구름 아래쪽에서 구름을 넘기지 못하는 이런 답답한 모습이었다면 현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구름은 고사하고 오히려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고 있고 구름에서 오히려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모습이니까 여기서 반도체 업황만을 보고 반도체 종목으로 추가해서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한다면 당연히 지금으로서는 구름 아래쪽에서 구름의 저항을 받고 답답한 모습을 보이는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오히려 SK 하이닉스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SK 하이닉스는 뭐 일목으로 봐서 구름 위쪽에 있으니까 관건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건은 이 구행스팬이 버티고 있는 이 정거를 구행스팬의 저항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관건이 아니겠습니다만 역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좋아 보인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진단 키트주, 리오프닝 관련주 좀 해석해 주세요. 결국 이제 이제 정부가 이제 국가가 이제는 오미크론 우리 못하니까 국민들이 알아서 하라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시전 그야말로 소위 대표적인 진단 키트주 같은 경우 시전 같은 경우에는 한 며칠 반짝하다가 결국은 여전히 구름 아래쪽에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토락스토가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위 리오프닝주 관련해서 뭐 여행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관광업체 하는 정보들을 차근차근 살펴본다면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그동안에 내내 하락세였다가 기준선을 넘기고 아직까지 구름을 넘기려고 말라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과거에 하락세 일변도였던 것을 이제는 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을 자아내는 차트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조금 전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구름 아래쪽에서 이 상태였습니다만은 하나투어는 벌써 구름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 추세 끝, 상승 추세 시작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비슷한 종목으로 호텔신라 역시 구름 아래쪽에 있습니다만은 반면에 대한항공은 뭡니까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역시 대부분 지금 호텔 관련주 또는 여행 하나투어 같은 여행 관련주 또는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같은 리오프닝 항공주를 쭉 일별해서 볼 때 대체적으로 봐서 그동안에 이 주가를 짓누르던 하락 추세 또는 구름 아래쪽의 하락세가 서서히 일부 종목부터 출발해가지고 예를 들면 하나투어나 아시아나 대한항공을 비롯해가지고 구름을 탈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차라리 시젠을 비롯하는 소위 진단키트 관련주와 아니면 리오프닝 역시 마찬가지로 A냐 B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차트상으로 봐서 구름을 벗어나고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 대한항공, 아시아나, 하나투어 또는 호텔신라 그런 관련 종목들이 차트상으로 봐서는 훨씬 더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주요 섹터 점검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금리가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금리가 상승세로 보이다 보니까 역시 금리 상승은 주가에는 뭐니 해도 다소가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섣불리 올라가는 주식을 벌써 매도할 필요는 없긴 하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상승세로 돌아선 걸 확인하고 그때 가서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절로 봐서는 어차피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면 금리 상승의 기대감을 기대할 수 있는 KB금융이라든지 또는 하나금융지주라든지 또는 우리금융지주라든지 소위 금융주에 대한 관심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해외 시장에서 본다면 최근 들어서 이게 WTI입니다만 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원유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유 관련 ETF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도 개별 종목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시세의 흐름에 맞는 적절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기술적 시장 분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트의 기술 김준근 마크로에지 코리아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